안녕하세요. 11월 5일 청새로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어쩔 수 없이 가장 핫한 이슈 먼저 시작할 거고요. 뭐 주식시장은 오늘도 뭐 그닥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 뭐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단일 후보로 선출됐고요. 뭐 이제는 뭐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어떤 대립각을 만들면서 정권 교체의 음,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관전평이라고 할까요? 관전평이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직표에서는 뭐 거의 20만 표, 거의 압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윤석열이었고요.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살짝 많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살짝 이긴 부분으로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한 47%대 한 41%? 뭐 요 정도로 어, 5% 이상 5% 이상 윤석열 예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된 걸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분명하게 뼈저리게 아셔야 될 부분이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를 뽑은 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예요. 국민들 민심, 시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윤석열은 아무리 그래도 26년 검사를 했던 사람이 뭐 6개월 만에 검찰을 관두고 나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부분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그런 갭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그런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 거기에도 과연 20대 대통령 선거의 어떤 승부가 판가름 날 거고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끝났다. 홍준표가 올라오는 순간 이재명으로는 20대 대통령 후보 경쟁 안 된다.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도 뭐 심상정과 단일화 또는 심상정이 몇 포인트나 뺏어갈 건가 여기에 어느 정도 좌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음,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가 몇 프로나 뺏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단일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자주지 될 건데 지금 느낌으로만 따지면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독자 출마 하겠다는 거죠. 독자 출마 한다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맞는 거고 최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쪽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뭐 진보 어젠다가 됐든 여러 가지 뭐 촛불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진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뭐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쪽은 그나마 이제 안철수가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는 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서울시장 안 되는데 내가 대통령 후보 왜 못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렇게 못을 받고 출마했어야죠. 자, 나는 서울시장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지만 서울시장 떨어지면 대통령 후보 다시 나갈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분명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서울시장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에 불출마하겠다는 얘기였지. 내가 절대 대통령 후보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뭐 또 하나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여권 성향으로 볼 거냐, 야권 성향으로 볼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김동연 후보 스스로 밝혔죠. 시대 교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권 성향보다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중도 쪽에 포지션이 될 거고, 그 중도 쪽의 포지셔닝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표를 더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가 담아내지 못하는 중도 쪽의 어떤 희망,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김동연이 얼마만큼 잠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중도층의 표가 갈리겠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김동연이 선전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윤석열 모두 완주한다는 전제하에 이재명도 완주하기 힘들고 윤석열도 완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안철수는 단일화 될 거고 심상정은 독자 출마할 거고, 그렇다면 그나마 변수는 허경영은 어차피 1, 2% 남짓, 그렇다면 김동연 후보가 과연 5%에서 10% 사이 이 정도 득표율을 가져온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힘들어지는 상황, 그게 아니라 5% 미만, 3% 미만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박빙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내피셜로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결국은 주가죠. 자, 오늘 주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젠 장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간 상태고요. 덕성도 마찬가지, 경남스틸도 마찬가지. 오늘 결과적으로 경남스틸이 지금 하한가 맞은 상황이지만 경남스틸도 6,000원까지 밀렸다가 이 하한가를 맞기 전에 3시 넘어서 발표를 했는데, 최초에 언론사에서는 2시 45분 얘기 나왔다가 2시 48분 이야기 나왔다가 유튜브로 저는 실시간 방송을 봤는데 거의 3시 10분쯤에 발표된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3시 훨씬 넘어서 발표가 됐어요. 어쨌든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되는 순간 바로 하한가 맞았어요, 경남스틸은. 하지만 그냥 어떤 부분을 짚어본다면은 분봉상 움직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3시 넘어서는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지만 계속해서 9,000원 이상도 날라갔고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9,000원 이상도 날렸고 6,000원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끝판왕이었던 부분이죠. 경남스틸의 움직임은 오늘 이 하한가 맞은 거 빼고만 이야기해도 한 15분 봉 정도 볼까요? 이 하한가가 워낙에 충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게 두드러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9,200원까지도 갔다가 7,000원대로 떨어졌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9시 15분에는 시작하자마자는 6,770원까지 빠졌어요. 그게 VI가 연속적으로 걸리면서 9,000원도 넘었다가 2시 넘어서 거의 원래는 2시 45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때 VI가 연속적으로 걸리면서 9,200원 찍었다가 바로 7,000원이 깨질 것처럼 그렇게도 한번 움직였던, 그야말로 주가의 변동성은 오늘 극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없으면 다행이죠. 주식이 없는데 안 판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주식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게 오늘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4시 이후에 2시 이후에
거의 뭐 1시간 30분 남짓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전에 뭐 6,700원 찍은 걸 빼고라도 2시 이후로도 뭐 거의 뭐 7,000원이 깨질 듯이 움직이다가도 8,000원, 9,000원 찍고 다시 7,000원, 8,000원 다시 결과적으로는 발표가 나오면서 5,180원 하한가를 맞았죠. 뭐 경남 스틸이 뭐 돈을 잘 벌어서 뭐 철강 관련돼서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대권 그거 하나의 모멘텀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대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은 1도 없어요. 1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남 스틸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승부를 봤어야 되는 부분이죠. 주식은 파도타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날아가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다, 팔 수 없다. 그거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덕성 어떤가요? 자, 결과적으로 윤석열 확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정권 교체 열망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윤석열 확정. 근데 주가는 왜 이런가요? 윗골이 보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6,000원까지도 찍혔던 것 같은데 장중에서. 자, 차트로 한번 볼게요. 호가 먼저 볼게요. 호가가 지금 동시호가 들어간 부분에 호가가 안 보이고요. 15분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9,000원까지 갔네요. 확정되는 순간에 빵 띄워놓고 29,000원까지 쌌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뭐 안 좋게 말씀드리면 음봉 뜨는 자리인데요. 시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3,500원, 23,000원 애매하네요. 음봉까지는 모르겠는데 음봉 지금 이 23,800원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동시호가에서 23,800원 마무리하면은 음봉이 안 뜨고 지금 시가가 23,600원이네요. 23,600원이니까 이 23,600원보다 빠지면 오히려 또 음봉 뜨는 자리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덕성은 이미 해먹은 종목이라고 했죠. 어차피 이재명도 후보 확정되고 이재명 주가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어요. 왜?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얘기죠. 민심은 이재명이 아니었는데 이재명이 뽑혔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이겼고 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졌는데 당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민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 정작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확정됐을 때 이재명 테마주가 못 움직였는데 오늘 움직이네요. 에이텍TN이나 에이텍, 프리엠스 이거 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테마주에 오히려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자, 좋다. 그래. 반갑다 윤석열. 윤석열 해볼만 하지. 어차피 막장 진흙상 싸움. 너도 의혹 만빵, 나도 의혹 만빵. 어차피 의혹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 그래,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후보 확정은 윤석열이 됐는데 안철수 주가 움직여요. 이것도 안철수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단독 후보의 어떤 가능성은 없어요.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했을 때 아무리 윤석열이 민심을 수용할 수 없는 후보라 해도 안철수로 단일화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홍준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단일화 싸움에서 뭐 지분을 예를 들어서 지분을 뭐 5% 가져갈 걸 뭐 10%, 20% 이렇게 따블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안한 후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불안한 후보기 때문에 그만큼 안철수가 보태줘야 되는 표가 많기 때문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줬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파이 향후 뭐 지방선거가 됐든 뭐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역 당협위원장이 됐든
이 안철수 파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을 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 이러다가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바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정작 후보가 된 정작 윤석열 후보가 된 덕성은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다 윗골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윗골이.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주도 마찬가지, 윤석열 주도 마찬가지. 뭐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메리트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국민들이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주지만 벌써 이제 아직까지 4개월이 더 남은 대선이지만 사실상 테마주의 수명이 다한 이재명 테마주도 마찬가지, 윤석열 테마주도 마찬가지.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뭐 이재명 의혹 돼갖고 뭐 이재명이 조사받는다. 뭐 윤석열 의혹 돼갖고 뭐 윤석열이나 장모나 부인이 조사받는다. 그러면 뭐 출렁출렁 거리기 하겠지만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는 거죠. 오늘처럼 그냥 윗골이 달리고 끝.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 종목들을 슈팅 나왔을 때 그냥 뭐 알맹이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3일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뭐 20%, 30% 심하게는 뭐 계속해서 VI가 걸리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찌라시성으로 빵 뜨고 죽어버리는 그런 그냥 단타식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훅 한번 뭐 15%, 20% 확 올랐다가 종가는 3, 4% 거의 보합.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처럼 정말 대선 테마주의 어떤 그런 묵직한 우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 뭐 결과적으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테마주가 맞다 아니다 퍼포먼스가 있다 없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진 거 보시면은 홍준표 테마주도 맞았던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현대차 플랫폼 관련돼서 뭐 자동차 부품주 부분으로 움직여야 될지 아니면 뭐 테슬라 테마로 움직여야 될지 뭐 가덕도 신공항 테마로 움직여야 될지 새로운 모멘텀을 이 영화금속을 움직이는 이런 주포들이 고민을 하고 뭐 새로운 이슈를 띄워주겠죠. 어차피 영화금속은 옛날부터 정치 테마로 얽히기 전부터 어차피 작전주 세력주였어요. 이 영화금속이 제가 처음 2250원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쉽게 주는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영화금속 더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물려 계셨다가 오늘도 정리 못하신 분들은 뭐 조금 인고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저는 이제는 영화금속, 경남스틸, 덕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정치 테마주 브리핑 세롬이 끝!